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제가 어, 주로 이제 노인을 위한 그 수면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지난 시간의 주제는 수면과 이제 뇌 건강이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고 잠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수면 시간, 적정한 수면 시간을 자야 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기 리듬, 수면에 시차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이제 노인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런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런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노인에서 수면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노인에서의 수면의 변화, 그다음에 노인에서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흔한 요인들, 그리고 노인에서는 수면 장애가 잘 동반되는데 그 중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수면 장애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수면 재발 예방하기 위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뭐 데이터는 나오는데요. 뭐 이건 추계이고 이제 적절하게 또 대책을 세우면서 이런 추계가 바뀔 수는 있겠으나 현재는 거의 인구의 20%, 5분의 1이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그런 이제 현실이 되겠습니다. 노인에서는 이제 수면 문제가 일반인, 그러니까 성인보다 거의 2배 정도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약 10에서 뭐 15% 정도. 두 번째로는 밤에 자주 깨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낮에 많이 졸린 경우도 한 10% 정도 됩니다. 낮에 많이 졸린 경우는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아침에 너무 일찍 깨는 경우도 한 10에서 1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수면과 관련된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은 노인 인구의 한 60%, 거의 3분의 2 정도가 수면에 대해서 만성적인 어떤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데이터이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데이터도 보면은 불면증이 거의 50% 정도, 그다음에 낮에 졸린 것도 20% 정도 되고 수면 건강이 안 좋다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것도 한 60대 이후에서는 한 30%에서 뭐 38% 정도까지.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제 만성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불면증을 포함해서 수면 무호흡증 등 한 가지 이상의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50에서 60% 정도 된다. 이런 이제 통계들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관성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인에서 이런 수면 문제는 질병 부담, 디지즈 버든이라고 그러는데요. 질병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그 생존 기간을 짧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인에서 적정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라고 보는데 그거보다 수면 시간이 너무 적은 경우,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약 2년 정도 수명이 짧아지는데요. 10시간 이상 자는 경우에는 거의 10년 정도 수명이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수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에 비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수면 문제의 가지수가 높아질수록 질병 부담이 점점점 증가를 합니다. 수면 문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잠들기 어렵고 또 도중에 자주 깨고 또 낮에 너무 졸리고 또는 뭐 코를 심하게 곤다든가 무흡이 있다든가 또는 뭐 하지불안 주근 같은 거 이런 거 있다든가 이런 게 한 가지씩 쌓일수록 질병 부담은 점점점 그러니까 증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양적인 문제라든지 질적인 문제에서 수면은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에서 이렇게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노화 자체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들은 그 젊은 성인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서 암도 많고 통증성 질환, 또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치매라든가 뇌졸중들이 잘 생기죠. 세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복용하는 약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많은 약물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제대로 못 자게 하거나 낮에 너무 졸리게 하거나 또 이로 인해서 낙상을 일으키게 하거나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또 환경적 요인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 독거를 하는 노인들은 당연히 이제 뇌 건강에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수면 건강에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열악한 주거 환경, 경제적 여건이 이제 안 좋음으로써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나이에 따른 수면의 변화를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약 3,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이 빨간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원문에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할 수 없이 영어로 써놨는데 살펴보면 첫 번째로 총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는 수면 효율이 이제 감소해요. 수면 효율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누워 있는 시간 대비 실제로 자는 시간입니다. 6시간 누워 있는데 2시간 잤으면 수면 효율은 30%밖에 안 되는 거죠. 6시간 누워 있는데 4시간 잤으면 6분의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변화는 이 서파 수면이라 해서 깊은 수면이 우리가 잠들고 나서 아주 깊은 수면으로 수면 초기에 빠져드는데 그 수면의 양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그다음에 깊은 수면이 없고 얕은 수면을 주로 취하게 되고 또 수면 중에 자주 깨는 각성 시간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성인에 비해서 나이가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제 65세 넘어서 75세가 아주 초고령으로 됐을 때 또 계속해서 그럼 수면 시간이 짧아지냐? 여러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젊은 성인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짧아지지만 그 다음에는 한 70세, 75세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7, 80대, 지금 80세 노인도 굉장히 많죠. 7, 80대 됐는데 두세 시간밖에 못 잔다. 그거는 노화 현상이 아닌 거죠. 그거는 뭔가 수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적게 자는 거고. 근데 6, 7시간 잔다. 대여섯 시간 잔다. 이 정도는 노화 현상에 의해서 수면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또 초고령으로 나이가 더 든다 해도 이 고령에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무조건 못 자고 적게 자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 한번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0대부터 90세까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략 통계를 보면 20대 이후부터 10년에 한 10분 정도씩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에 비해서 70대는 한 5, 60분 정도 수면 시간이 짧아지겠죠. 1시간 정도 짧아지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성별의 비교입니다. 이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가팔라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다. 그래서 약간의 남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조사한 그 데이터인데요. 2019년도에 우리 전 국민 한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10대에는 한 8시간 정도 자죠.
그래서 20대도 뭐 거의 8시간 근처에 평균적으로 자는데, 70대, 60대 되면은, 그러니까 7시간 초반이니까 거의 한 50분 정도, 60분 정도 수면 시간이 이제 짧아져서, 이런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로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자는 것이 이제 짧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수면 시간이 그러니까 줄어드는데 이게 수면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잠은 부족하지만 그러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즉 수면 압력이 높아졌지 않아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답이 없긴 하는데 한 가지 힌트는 그러니까 노인들은 그러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이제 6시간 자는 노인이 한 30분 덜 잤다. 그때하고 20대 성인이 평상시보다 30분 덜 자면 60대 노인은 뭐 60대 노인이라고 할 수 없고 60대나 70대에서 노인은 그 30분 평상시보다 덜 자도 낮에 별로 졸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20, 30대 또는 특히 10대인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10분, 20분만 적게 자도 낮에 굉장히 졸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노인이 돼서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수면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그만큼 증가를 하는데 이 오른쪽 요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것을 이제 프로세스 S라고 항상성 과정이라고 하는데 젊은 성인들은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깨어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잠에 대한 압력이 점점 올라가서 결국 잠을 자면 압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시간 정도 보통 깨어있으면 수면 압력이 최고조에 도달하게 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노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 압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젊은 성인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오래 깨어 있어도 이 어느 정도 이 압력이 어느 정도 이상치 올라가야 잠이 오는데 이 수면 압력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젊은 성인들은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점점점 낮에 졸림이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노인들은 오래 깨어 있어도 졸림이 더 이상 별로 증가하지 않는 그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우리가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이 아데노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카페인을 섭취하면 아데노신을 수용체를 차단해서 잠을 들어오게 하고 각성을 증가시키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젊은 성인에서는 아데노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오는데 이 수용체도 뭐 한 6개 정도 되니까 이 아데노신에 비해서 수용체가 충분해서 아데노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수용체에 잘 결합을 해서 점점 그 졸린 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에서는 아데노신은 성인보다 더 많이 생긴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졸릴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수용체, 아데노신이 반응하는 수용체는 숫자는 확 줄어들어요. 노화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비록 아데노신이 많이 증가가 돼 있어도, 즉 잠을 많이 못 자도 이 수용체에 반응하는 부위가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졸린 것을 별로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그런 것을 느끼는데 제가 언제부터 젊었을 때는 제가 한 30분만 덜 자도 낮에 너무너무 졸렸거든요. 지금은 한두 시간 덜 자도 그렇게 많이 졸린 것을 못 느껴서 한편으로는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게 노화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족한 거에 대한 니드가 확 증가하는데 나이 들면 뭐 조금 부족해도 별 불편감을 못 느낀다라는 건데 그것은 수면의 니드 자체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수면에 대한 반응 자체가, 수면 부족에 대한 반응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면의 품질이 이제, 나이가 들면 떨어지는데, 이런 그림을 이제 수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다운 검사를 해서 수면 단계를 다 이렇게 이제, 잠 들어서부터 아침에 깰 때까지를, 이렇게 스코어링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깨어있을 때, 이제 여기서 불 끄고 자면 조금 깨어있다 바로 잠이 들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고 3단계, 4단계까지 아주 깊은 잠으로 이제 초반에 빠지고 그 다음에 렘수면이 나타나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중간에 깨는 거는 뭐 한두 번 정도 뭐 겨우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일단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다음에 자주 깨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변화는 여기 수면 초반부에 나오는 깊은 수면,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뇌파에서 느린 파가 많이 나오면서 깊은 수면으로 빠지는데, 그게 거의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도중에 자주 깨는 이런 패턴을 보여서, 나이가 들면 전반적으로 수면의 품질이 저하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수면다운 검사에서 나오는 뇌파를 제가 직접 가져온 건데요. 이게 이제 비렘 수면에 2기 수면이 되는데 이렇게 뾰족한 꼭 좀 큰 파형이 K 복합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빠른 이런 액티비티가 보이는 것을 수면 방추라고 합니다. 이런 게 보이면 이제 2기 수면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잘 나와줘야 우리가 낮에 경험했고 학습했던 것을 밤에 잘 기억하는데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뇌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게 잠이 들게 되면은 이런 큰 파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서파, 느린 뇌파가 되고요. 이런 느린 뇌파가 이제 많이 차지하게 되는 수면을 서파 수면 또는 3기 수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나이가 들면은 이 서파 수면, 느린 파가 감소해요. 여기 그러니까 젊은 성인에 비해서 반 정도로 감소하죠. 그리고 수면 방추도 거의 반 정도로 이제 감소를 합니다. 이 기간이라든가 밀도가 감소를 하는데 이게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메커니즘을 밝혀졌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뇌가 위축이 되는 건 다 알고 있죠. 뇌가 위축이 되는데 특히 서파 수면, 느린 뇌파는 주로 이 전두부에서 많이 방출이 되는데 이 전두부의 뇌가 위축이 되면 이 느린 뇌파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면 방추는 주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위축이 되면 수면 방추가 감소한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가 나이가 들면 뇌가 위축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수면의 품질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서파, 뇌파라든가 수면 방추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서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수면 품질이 이제 나빠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뇌가 위축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이러한 수면의 품질이 나빠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뇌가 위축이 되는 것은 노화의 현상일 수도 있으나 가속해서 뇌가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음주를 많이 한다든지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운동을 게을리 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뇌질환이 있게 되면은 뇌가 위축이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2차적으로 수면에 영향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파 수면의 감소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남녀가 공히 감소를 하는데 아까 수면 시간은 여자가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서파 수면의 감소는 남자가 훨씬 더 여성은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죠. 근데 남성이 훨씬 더 가파르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남녀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래서 남자의 수면의 질이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요. 반대로 여성에서는 수면 시간이 남자보다 조금 더 짧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뇌 위축하고 연관이 있고요. 이런 수면, 서파 수면의 영향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주기 리듬입니다. 일주기 리듬은 우리 몸 안에 생체 시계가 있고 그것이 사회 활동 시간하고 일치하도록 수면과 각성 주기가 나타나야지만 됩니다. 그게 깨지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제트레그라고 그랬죠. 외국으로 우리 여행 갔을 때 나는 자야 되는 시간인데 현지 시간은 깨서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거기서 시차가 발생하는 거죠. 시차 증후군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일주기 리듬이 이제 안정되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깨어 있을 때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잘 때는 또 깊이 잠을 들어야지만 이 일주기 리듬이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시소로 치면은 이렇게 시소가 크게 움직여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그냥 약하게 움직이는 거죠. 약하게 움직이고 그것도 규칙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패턴으로 일주기 리듬이 굉장히 약화돼서 조금만 우리가 하루만 불규칙하게 자도 일주기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하루 이틀 좀 불규칙하게 자도 바로 자기 리듬으로 돌아오고 외국 여행 갔다 와도 바로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외국 여행 갔다 왔다가 회복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또 보니까 이 일주기 리듬을 관장하는 생체 시계 마스터 클락이 있는데 그게 바로 SCN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시신경 교차 상액이라고 하는데 요 SCN이라고 하는 부위에 신경 세포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생체 시계를 구성하는 세포들도 나이가 들수록 위축이 오고 그로 인해서 일주기 리듬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요. 잠드는 데까지 어렵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자주 깨서 연속적인 수면을 취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수면 시간이 단계가 변하는데 그러한 그 단계별 사이에 전환이 그러니까 너무 젊은 사람보다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수면 각성 주기가 불안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약간만 어떤 외적인 어떤 충격 또는 내적인 어떤 충격이 있으면 바로 수면 장애로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체 시계 리듬을 한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SCN 그 마스터 클락 생체 시계의 세포 수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포가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낮에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밤에는 확 줄어들고 왕성하게 활동 줄어드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생체 시계의 세포의 활동이 이건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큰 차이가 별로 없는 이렇게 아주 시소로 치면은 까딱까딱만 하는 정도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잘 때는 확실히 자고 낮에 깨어있을 때는 확실하게 활동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낮에도 별로 활동력도 별로 없고 밤에는 별로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어떤 변화는 나이가 들면은 초저녁 잠이 많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젊은 사람은 이제 흰색 커브인데 이렇게 그 심부 체온이 쭉 그러니까 아침에 깨서 쭉 올랐다가 초저녁 정도의 이제 최고점에 도달하고 서서히 떨어지면서 우리가 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새벽 한 3, 4시, 4, 5시 정도에 최저가 되면서 가장 깊은 잠을 자고 체온이 올라오면서 아침에 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24시간 주기를 보이고 이 심부 체온이 일주기 리듬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마커가 되는데, 자, 나이 든 사람 보면은 이 젊은 성인에 비해서 약 1시간 정도 일찍 이 그래프가 일찍 움직입니다. 즉, 일주기 리듬이 전진이 와서 초저녁에 일찍 자고 대신에 새벽에 일찍 깨게 되는 거죠. 특히 그렇게 이제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심부 체온이 최저로 되고 나서 아침을 준비할 때까지 시간이 보통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심부 체온이 최저점에 도달한 다음에 즉시 바로 깹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생체 리듬이 빨라진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저녁잠이 많고, 그 다음에 새벽에 그때 이제 달콤하게 새벽잠을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하고 일찍 깨게 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저한테 그런 걸 많이 호소합니다. 새벽에 깜깜하고 밖엔 깜깜하고 춥고 할 일도 없는데 누워서 더 1시간이나 2시간 꿀잠 좀 자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누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누워 있는 시간은 수면 효율만 깎아먹어요. 아까 수면 효율이라는 것은 누워 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자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수면 효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면 압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럼 그 다음날 또 더 좋은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깨면 그냥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기는 싫고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누워 있게 되는데, 새벽에 잘 못 자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제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논문을 보면은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뇌에서 유전자 발현을 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젊은 성인에 비해서 나이 든 노인들은 일주기 리듬 유전자 자체가 발현이 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진동이 약하죠. 굉장히 약하고, 그다음에 그 베이스라인 자체가 변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좀 이 위상이 좀 당겨져 있고, 이런 다양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은 나이가 들면은 이런 일주기 리듬의 변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주기 리듬의 변화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멜라토닌 잘 아시죠? 멜라토닌은 이제 밤을 알려주는 호르몬입니다. 수면제가 아니고요. 밤을 알려주는 호르몬이어서 이 멜라토닌이 나와야지만 우리 뇌에서는 수면 모드로 전환할 준비를 하게 돼요. 우리 신체가. 그래서 체온도 떨어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 활동도 이제 공장 문을 다 닫고, 점포문 다 닫고, 이제 셔터 내리고 잠잘 준비로 전환시키게 하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보시면은 10대, 20대 때는 아주 왕성하게 많이 나오죠. 나이가 들면은 10대, 20대에서는 100 정도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은 뭐 3, 40밖에 안 되니까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멜라토닌 생성이 감소를 하니까 당연히 밤에 잠을 준비하는 게 제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멜라토닌도 아까 심부 체온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주기 리듬을 보이는데, 낮에는 거의 없다가 어두워지면 확 쳐주고, 낮에는 또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돼야 생체 시계의 주기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굉장히 얕으니까 그냥 까딱까딱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주기 리듬, 생체 시계는 잠만이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은 그 중에 한 부분이고요. 우리의 모든 호르몬이라든가 대사라든가 신체 기능이 다 일주기 리듬의 생체 시계의 조율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그 정도로 이제 약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에서 수면 상태의
변화가 오는데 수면에서 크게 중요한 게 세 가지라 그랬죠. 수면 시간, 수면의 품질, 일주기 리듬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변화를 겪게 됩니다. 수면 시간 중에서는 총 수면 시간이 감소를 하고요. 수면 품질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깊은 수면이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기 리듬에서는 일주기 리듬이 약화돼요. 약화되고 불안정해진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이가 들면은 노화 자체로 인해서 수면의 어떤 자체적인 기능이 이제 변화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이가 들면은 만성 질환이 이제 병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65세 노인들, 우리나라 노인들을 보면은 복지부 2023년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만성 질환이 한 개 이상인 비율이 86%예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서 뭐 관절염이라든가 의장 장애라든가 심장 질환 뭐 굉장히 많죠. 그 중에 3개 이상인 경우도 35%, 3분의 1이 3명 중에 1명은 3개 이상이고요. 평균적으로 2개 이상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2008년부터 쭉 해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 질환이 많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치료하는 약을 또 먹게 되겠죠. 그래서 약제를 보면 약제가 6개 이상 먹는 분들이 그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86%나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한번 먹으면 한두 개 먹지를 않고 대여섯 개 이렇게 이제 먹게 되는데 대부분 6개 이상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약제들로 인해서 잠들기 어렵게 하거나 또는 자주 깨거나 또는 낮에 많이 졸리거나 이렇게 되는, 낮에 계속 이제 졸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러한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수면 장애를 초래하는 흔한 만성 질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경과적인 뇌질환, 치매, 파킨슨, 뇌졸중 대표적으로 수면 장애를 초래하고요. 정신과적 질환, 우울증, 불안증, 대부분의 뇌과적 질환, 심장 질환, 신장 질환, 호흡기, 소화기, 암 이런 것들이 다 수면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요. 각종 통증성 질환,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뭐 근골격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다 또 수면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비뇨기과적인 질환, 방광기능 장애, 밤에 소변 때문에 1시간 간격으로 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일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노인들한테 흔하게 걸리는 만성 질병들이 수면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노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으로도 이제 수면 장애가 흔하게 생기는데 통계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수면무호흡증 36%, 3분의 1 있죠. 만성불면증 32%, 하지불안 증후군 5%, 렘수면 행동장애는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데 한 1% 정도 되고요. 그다음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거, 이건 통계가 사실 없습니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찍 자고 일찍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뭐 노인들이 이제 병으로 느끼지 않고 병원에 오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데이터가 거의 없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래서 결국은 노인들 2명 중에 1명은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환경적 요인인데, 자 보시면은 노인에서 1인 가구가 65세 노인에서 1인 가구가 32%, 3명 중에 1명은 혼자 삽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식사 같은 것도 제대로 잘 챙겨 먹지 못하고 대화 상대도 없고, 그 다음에 혼자 살고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난방이라든가 조명 이런 것들 제대로 안 해요. 그게 수면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우울감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요. 대화를 안 하고 이런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치매가 더 잘 걸리는 치매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사는 거. 그래서 이런 독거노인들이 보면은 당연히 부부나 자녀와 같이 사는 거에 비해서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더 적죠. 당연히 수면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에서 수면 장애가 생기면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인지 저하가 생기고 정신 건강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신체 건강에 이동성 문제가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이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저한테 다니는 많은 노인들이 호소하는 그 아주 기억에 남는 호소가 있는데 뭐냐면 수면제 안 먹고 하루만 또는 하루 이틀만 푹 자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노인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에 문제가 있으면 삶의 질에 엄격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책을 이제 알아보야 될 텐데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생활 습관이나 신체적 활동의 변화가 이제 생기죠, 당연히. 그래서 보면은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보이면 인지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패턴이 그러니까 들쭉날쭉 하신 분들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실제로 아밀로이드 프로테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있죠. 그게 쌓이면은 이제 치매가 오는 건데 불규칙하면 할수록 뇌의 아밀로이드 축적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불규칙한 패턴을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죠. 그런데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서도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본다. 두 번째로는 식사 시간이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낮에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 식사 시간과 활동,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생체 시계를 동기화시켜주는 중요한 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이 가장 중요하고요. 부수적으로 식사와 운동, 이것을 열심히 하고 규칙적으로 잡아주면 규칙적인 패턴이 생체 시계가 잡히는데 내가 그냥 아침에 알람을 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겠다 해서는 그게 되질 않습니다. 잘. 그래서 햇빛을 꼭 보고 그다음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낮에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되고 제가 규칙적인 기상시간이라겠지 규칙적인 취침시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고 취침시간은 기상시간에 잘 맞춰주면 저절로 따라와서 취침시각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됐다고 잠도 안 오는데 누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요. 수면 효율만 떨어뜨리고 잠드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사람은 자려고 노력하게 되고 불안이 생기고 각성이 증가돼서 결국은 만성불면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데 시간 됐다고 억지로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요. 규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하다겠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햇빛 보기, 식습관 일정하게 하기, 그 다음에 왕성한 활동과 운동을 하기. 이거 세 가지가 되겠고요. 같은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이 낮에 활동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인지 기능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중에 이제 뭐 다양한 운동이 있지만 걷기를 하는 것은 이제 특히 나이가 들면은 이제 격렬한 운동은 어려우니까 걷기를 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작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걷는 게 치매 예방에 좋을지를 봤더니 약 하루에 10,000보 정도 걷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거의, 그러니까 별로 안 걷는 거에 비해서 50% 정도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예. 그런데 재미난 것은 너무 많이 걸어도 예방 효과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예방 효과가 좀 덜해요. 그래서 가성비를 가장 따진다면 가장 좋은 게 하루에 10,000보 정도 걷는 건데, 이거는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10,000보 근처에서 나한테 알맞는 운동량을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걸으면 치매도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보면서 걷는 것이 추천을 가장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많이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좋고, 이렇게 걸었을 때 아침에 햇빛이 왕성할 때 그때 걸어줘야 생체 시계를 리셋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꼭 아침에 한 30분 정도 꼭 걷고, 나머지 그때 30분 걸으면 한 3,000보 정도, 4,000보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5, 6,000보를 이제 오후나 초저녁에 이렇게 걸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밝게 햇빛을 보고요. 낮에 실내를 그러니까 실내에도 이제 어두우면 낮에 그 조명을 켜놓아야 되는데, 어두운 곳에서 낮에 시간을 보내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 조명이 어두우면 인지 기능이 이제 떨어지고, 반대로 중증 치매 환자한테서 실내를 낮에 밝게, 굉장히 밝게 해주면 활동력이 증가해요. 그리고 감정도 개선이 되고 인지도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낮에 혼자 있을 때 또는 초저녁까지 불을 안 켜요. 저희 어머니 보면 불을 그렇게 키실하게도 안 켜시고, 실제로 그러니까 전기세 아끼시려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항상 드리죠. 어머니, 불 켜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매 안 걸리고 뇌 건강 좋아지면 그게 결국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으니까 돈 버는 거, 건강하게 사시는 게 돈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집이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어두면은 항상 밝게, 초저녁까지 밝게 불을 켜 놓으셔야지만 그 밝으면은 우리가 기분도 좋아지고 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인지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밤에 훨씬 더 수면 압력도 증가하고 밤에 훨씬 더 잘 잘 수 있기 때문에 실내를 밝게 하고 밝은 곳에서 생활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제가 정리한 슬라이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에서 수면 문제 원인과 대책인데요. 자, 수면 시간이 감소한다 그랬죠? 수면 품질이 떨어지고 일주일 리듬이 약화가 됩니다. 하나하나 그럼 그 원인은 뭐냐? 수면 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수면연 피로양 또는 수면 압력 자체가 감소를 합니다. 노화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자면 돼요. 억지로 자려고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억지로 누워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6시간 자는데 8시간 자는 게 치매 예방되고 좋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억지로 2시간 더 자려고 수면제를 먹는 분도 있으세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이 있냐면 새벽 4시에 깨요. 왜냐면 9시에 자니까 새벽 9시, 10시에 자면 새벽 4시에 깨면 몇 시간 자는 겁니까? 10시에 자서 새벽 4시면 6시간 자면 거의 다 잔 거거든요. 근데 6시나 7시까지 자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할 일도 없고 밖에 춥고 어둡고 하니까.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자면 됩니다. 내가 필요하면 졸리면 자면 되는 거죠. 근데 안 졸리면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면 품질의 저하, 그 원인은 노화로 인해서 깊은 수면이 감소하고 동반된 수면 질환이나 동반된 만성 질환, 약물 복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동반된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약물 복용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약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면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동반된 수면 질환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꼭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든가 렘수면 행동장애, 이런 불면증이 있으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지 그것은 본인의 힘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일주기 리듬이 약화되는데 원인은 생체 시계 자체가 노화가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두 가지 원인입니다. 일광이 부족해. 낮에 햇빛을 적게 보고 신체 활동을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거죠. 그냥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거나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누워만 있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생체 시계가 가뜩이나 노화가 됐는데 더 이게 진동하라 하질 않아요. 노화됐어도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 생체 시계가 크게 진동을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인데 기상을 규칙적으로 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실외 활동을 많이 늘리고 활발한 신체 활동, 그리고 햇빛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실외 활동을 하면서 햇빛을 많이 보고요. 아주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하면 적어도 10,000보 정도를 걸어주면 밖에서 그러니까 러닝머신 뛰는 것보다는 밖에서 걷거나 가볍게 조깅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의 수면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면 바람이고요. 몇몇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 질문 몇 가지 답변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양제는 수면을 방해하나요? 대체로 일반적 영양제 대부분은 뭐 이제 그 비타민제라든가 또는 뭐 이제 그 뭐 포스파티딜콜린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단채널 지방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체로는 수면에 좋은 영향을 주지도 않고 나쁜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큰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비타민제는 저녁에 먹으면 이 신체 활동 활성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수면의 방해를 좀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연구된 바는 없고요. 대부분의 영양제는 아침에 먹잖아요. 그래서 뭐 저녁에 먹을 일은 별로 없고 일반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제, 영양제 먹어서 수면에 도움되는 사실 거의 없으니까 수면 때문에 영양제 먹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어느 날 17년 불면증 약, 17년간 불면증 약을 먹고 있는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예. 이 질문만으로는 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예. 다음, 수면장애 완치 안 되나요? 예. 이제 만성화되면 완치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바와 같이 평상시부터 젊어서부터 수면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잘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몇몇 질환들은 완치 가깝게 치료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수면무호흡증은 그러니까 양압기를 쓰면 거의 완치에 가까운 거죠. 물론 근데 그게 뭐 양압기를 끊지 못하는 거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도 완치되는 건 아니죠. 그냥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잘 조절을 잘 하셔서 그로 인한 장기적인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다가 깨면 이마에 두통이 있어요. 왜일까요? 이것은 수면의 질이 안 좋거나 또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요 경우는 그러니까 지속되면은 반드시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야간뇨 때문에 수면에 방해하셨는데 영양제 평상시 드시는 영양제 문제인지 원인을 모르는 영양제가 뭐 야간뇨를 초래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나이가 드시면 방광의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여성분이면 이제 방광 조절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요. 남성인 경우에는 방광 조절도 문제이고 또 전립선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방광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수면제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그러니까 밤에 이제 소변을 보는 요의가 생기기 때문에 막 비몽사몽간 상태에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려요. 그러다 낙상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야간뇨 때문에 수면을 못 보시는 분들은 야간뇨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적인 해결을 하셔야지만
잠자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그거 때문에 잠을 이제 못 자는 경우는 그런데 그거 플러스 이제 불면증이 같이 동반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야간용 문제도 해결하고 불면증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62세 여자분이신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출근하는, 일찍 출근하시는군요. 그래서 밤에 잠을 5시간 정도 자고 오전 10시에 밤에 잠을 5시간 정도, 오전 10시에 퇴근이라 그때 다시 2시간 정도 자곤 합니다. 그렇게 수면을 해도 괜찮은지요? 그래서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서 이제 10시에 퇴근하면 이제 만약에 10시에 퇴근하면 이제 밤에 뭐 일찍 자면 좋은데 아마 이제 10시쯤 퇴근하면 이제 그때 오전 타이밍에 이제 많이 졸림이 이제 오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부족한 잠을 일시적으로 잘 수는 있고요. 잠이 잘 오면은 어느 정도 자도 되는데 억지로 일부러 채워서 잘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2시간은 좀 많습니다. 대개 1시간 이내 정도로 짧게 자서 새벽에 부족한 잠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밤에 잠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2시간 정도 자면 아마 밤에 또 늦게 자고 그렇게 되면 또 계속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어느 정도 시간이 됐고요. 그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인에서는 수면 시간, 품질, 일주기 리듬이 이제 변화가 오고 거기에 따른 각각 원인이 좀 다르고 그 다른 원인을 따른 대책이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수면 시간만 감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복합적으로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과 대책을 잘 살펴보시고 평상시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햇빛 보고 그 다음에 억지로 그러니까 내 몸에 따라서 맞춰서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누워 있을 필요 없고요. 졸리면 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체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 주면 그렇게 건강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50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